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지역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뜨거웠는데요. 올해도 그 열기를 이어갈지 어떨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의 정재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미래포럼의 서용원 회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화면부터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지난해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신청이 무려 537대 1,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 있을 이 도안 상대 복용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은 어떨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지역의 규모와 예상 경쟁률, 또 분양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 예. 이번 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아마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분양하는 그러한 주택 단지, 개별 단지 규모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분양 시장이 아마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저희가 이제 대전 도안 2단계 특별 설계구역 2-1 구역 A1 블럭 해서 1254세대가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A2 블럭이 1306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총 2560세대가 이제 분양이 되는 예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도안지구의 6블럭에 있는 트리플 시티에서 보면은 남쪽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대전 시립박물관의 서쪽 방향에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로 보면은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최고 고층은 이제 35층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동이 25개의 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에서는 이제 84제곱미터에서 234제곱미터. 좀 예를 쉽게 저희가 평형으로 말씀드리면은 34에서 한 95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아주 큰 평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할 부분은 단기 민간 임대 아파트가 600세대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4년 임대 보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좀 높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은 이제 최고가 이제 그런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갑천 호수공원의 이제 3블럭 트리플 시티의 경쟁률은 평균은 263대 1 정도 됐었습니다.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청약에 대한 조건이 지금 그 당시 분양할 때하고 작년 지금 12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조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된 그런 조건을 보면은 무주택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입주 예정일 6개월 이전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의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해서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경쟁률은 좀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부동산 관련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예측이고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실현될지는 저희가 뉴스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 500대 1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100대 1은 당연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마 그동안에 대전에 분양 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분양을 위해서 기다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청약 저축을 가입했던 그러한 인원을 보면은 대전에가 45만 5천 명 정도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지금 청약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청약 자격은 대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되지만은 충남과 세종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넘을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어떤 경쟁률 자체 부분은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높긴 높겠지만은 지난 그런 작년에 있었던 그런 갑천 트리플시티 정도는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계속 뜸을 들이시고 지금 숫자를 언급을 안 하세요. 학자로서도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 그냥 제시하세요. 뭐 150대 1까지는 갈 것이다. 뭐 200대 1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미리 안내해드리는 정도입니다. 우리 서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동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의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안 2의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동하고 사실 거기 복임도 겹치는 지역이에요. 거기고 이제 모원대학교가 이제 인접해 있고 트리플시티 9블럭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뭐 대전 시민들이 누구나 다 선호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게 워낙 높아가지고요. 네, 작년에 게 엄청나게 높았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은 이제 537대 1이라는 어떤 뭐 그 높은 수치만 있는데 사실 84시 같은 경우에는 81대 1 정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또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 9.13 정책 발표 이후에 제가 기해년 새해에 들어서 첫 이제 분양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만 청약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1순위면 다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전체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40%는 특별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점제로 해서 신혼부부들할지 다주택자들할지 이분들한테 주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75%는 일가구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25%를 특별 분양에서 떨어진 사람들, 1순위자들, 그다음에 이제 유주택자들, 조건부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요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25%의 청약의 경쟁률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500대 1 뭐 이 정도의 어떤 상상하지 못할 그 경쟁률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만 75% 1순위 무주택자들에 대한 경쟁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지역도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부터 이제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경쟁률도 정말 이거를 몇 대 몇이다라고 맞추기는 정말 힘들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도안 3블럭, 친수 3블럭 그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분양가는 이제 한번 저희들이 볼 때 갑천 3블럭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갑천 3블럭을 보면 이제 84 B형 같은 경우에 3.3평방에다 5층 이상 했을 때 약 1,130만 원 정도를 분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7A 같은 경우에 약 1,130만 원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지금 떠도는 거는 물론 이제 시장 분양사들, 시행사들은 뭐 지금 1,500만 원까지도 지금 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정한 그래도 봤을 때 3블럭에 비교해 봤을 때 1,200에서 1,300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1,400에서 1,500대를 놓고 지금 시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에 무관하게 청약률은 높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분양가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 분양가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평균 분양가가 이제 지난 그 갑천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 1,19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분양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의 원가가 얼마가 들었느냐를 보는 거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수요자들이 그다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변에 이제 기존에 분양됐던 가격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 1,12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갑천 소유권 평균 가격이 1,120만 원인데 보통 그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아파트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가 부분에서 보면은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분양한 이후에 작년 9월 달과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넘겨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3월 초에 또 한 번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 기존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저희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뭐 그래도 한 1,30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도안지구의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하고 이제 오래된 기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이제 신도심하고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심에 속하고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또 선호하는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대전에서 이렇게 보면 올해 유성구가 주택 공급률을 따져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대전이 한 102% 정도 되죠. 지금 주택 공급률이. 근데 아직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 공급률이랄지 고객의 선호도랄지 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유성 쪽의 아파트 청약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높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그 뭐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입지적인 그런 특징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있지는 못하는 상태이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분양 예정인 지역에 바로 이제 학교가 지금 이제 같이 설립될 그런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성이 굉장히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성 보통 그 지하철의 그 유성 온천역의 사거리에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예타 면제로 추진될 그런 예정인 도안 도시철도 2호선에 지금 아마 정류장이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 중 그런 통합 학교라든지 또는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대학교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가깝게는 이제 모건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주변에 이제 그 여러 그런 어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앞에 그 대전 시립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신흥 그 복합문화 도서관이 또 새롭게 또 개설이 됐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구암동의 유성 그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 그리고 주택 단지로서 또 대규모 단지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브랜드의 가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교자로 시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교육 여건과 교통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브랜드라든가 주변에 편의 문화 시설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일 텐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쟁이 이렇게 너무나 과열될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어떤 주택 보급률이 자꾸 더 높아진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보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지난해처럼 이렇게 상승이 한다나 보면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지겠죠. 그죠? 요즘에 더구나 또 시험난도 또 심한데 아파트 가격까지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기하게 되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구나 인구가 지금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없게 되면 소비도 또 위축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단순히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다 보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문제는 다뤄야 될 문제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그래서 9.13 정책도 나오지 않았나 지금 보고 집값 있습니다. 하나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결혼 문제라든가 자녀까지도 그렇죠. 여파가 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요즘 말씀.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이 이렇게 오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9.13 대책 여파로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지역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급등한 그런 지역을 보면은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가 중심적으로 그 급등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이제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뭐 투기 관리 지역, 투기 지역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규제가 이제 없는 대전 지역으로 어떤 넘어왔다. 자금이 흘러서 또 그러한 어떤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시중에 풀려 있는 우리가 유동자금이 한 1,000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런 유동자금이 대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그 광역시 중에서는 이제 광주광역시가 제일 아파트 평균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바로 대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실질적으로 그런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돌면서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급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분석한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이유와 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정말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통계청 그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이 6.16%가 올랐고 대전 광역시 2.5%가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국이 평균 1.1%인데 예.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전이 오른 게 보면 오히려 세종시보다도 앞섰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전라남도 그다음에 대전 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15, 16, 17년도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뭐 0.3, 0.3, 1.5에다가 갑자기 작년에 2.5%가 그거 뭐 배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가격 폭등이라고밖에 표시할 수 없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른 지역이 대전 전반적으로 다 올랐냐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서구, 유성구로 또 오른 지역 단지별로 올랐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 원인이 있었고 이게 오른 이유도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온 대전이 저평가됐다라는 거에 대한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그 지역은 삽시간에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예. 오르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흔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할 때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공인주사업계 우리 선배님이 얘기하는 게 대전은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분칠 수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칠 수삼. 분위기가 예. 7이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극으로 3이다. 오히려 그래서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랄지 전기 아파트 가격이 차지하는 게 오히려 어떤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치, 그 분위기, 예. 요 부분이 상당히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적으로 또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 차이는 더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안지구랄지 이런 유성 쪽에 또 둔산동 쪽에 신규 아파트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와 수요치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동반상승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예. 그 올해 지금 상반기 전망으로 저희가 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잠깐 트램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대전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교통 여건이 좋아질 텐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전에 이제 충청권 광역 철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이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순환선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2호선이 순환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역세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도시철도 1호선 가지고는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2호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정류장이 생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그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예. 이제 지금 우리 대전의 1호선이 1구간이 2006년도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다음 이제 또 2구간이 2007년도에 개통돼갖고 전체가 지금 역사가 22개의 지금 역사가 있고 거기에 전체 길이가 22.74km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그 전철이 개통되기 전과 전후를 이제 지역별로 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KBC에서 서울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는 대전에 대한 그 통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한 1억 3,50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대전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전철 역세권의 지금은 역세권에서 뭐 서울처럼 이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대전에 물론 기존 아파트와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뭐 한 3, 4천 정도는 분명히 아파트가 그 전철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철 역세권에서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어떤 임차인들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그래서 위주로 또 전원주 그 다가구 주택하고 주변에 있는 땅값이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땅값 같은 경우에는 전철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20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 용분역이라든지 삼방역을 주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대전은 그 역세권 특히 또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의 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이것도 또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그 개발 호재라든지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3단계의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발표 시점에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 준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준공되는 시점에 가격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런 준공이 되는 시점 부분에서는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이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발표 시점이고 그리고 뭐 착공 시점 그리고 준공 시점 이러한 또 단계별로 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비구역 재개발 문제도 굉장히 관심 사안인데 이게 도시 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유성 전통시장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성 장대 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상업지역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른 그래서 이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적률이 250% 이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62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봤을 때 수익성도 높고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학군적으로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면에 봤을 때 뭐 도안 3구역 도안 지역에 비해서 결코 빠지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조합설계 동의율이 약 80%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현재 지금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으로 갈 거냐, 재개발로 갈 거냐, 재개발 찬성으로 갈 거냐를 놓고 지금 행복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지금 본데 유성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유지를 할 거냐, 거의 어떻게 보면 대전이 그것도 역사잖아요, 유성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지금 실시 단계부터 조합하고 또 시하고 또 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면 충분히 유성 시장은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목요 장터랄지 수장터랄지 해가지고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열잖아요, 그죠?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고 간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대 지구도 대전 시민들이나 유성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 원도심이라고 표현하죠. 이쪽도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특히 지역적으로 장대 비구역 짚어봤는데 동구의 신흥 3구역의 경우에도 5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이쪽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이제 유성시장 전에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구도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예. 구도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신흥 3구역에 그 이제 동구입니다. 동구고 이제 중구에도 목동 3구역이 있고 또 선화지구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이제 재개발 내지는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라든지 또 기존의 저희의 그 어떤 정책 자체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 그런 어떤 멸실부터 도시 재생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의 것을 멸실을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논의했던 그 분양가보다는 좀 굉장히 낮을 그런 분양가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그러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충분히 진행 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어떤 그 진행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동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더구나 또 시공사가 이제 브랜드 SK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지금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 세대도 1588세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그리고 지하 3층에 지상 33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12개 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학군도 여기가 보면은 신흥 유치원이랄지 신흥 초등학교랄지 충남 중학교 학군이 있고 한반 여중이랄지 충남 우송대학교 보건대 그쪽에서 학군도 결코 다 지역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빠지는 지역이 지금 아닌 걸로 있고 여기가 또 역세권이잖아요. 그래도 대전역이 도보로 약 한 15분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대동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전에 특히 저 동구 쪽에 계신 분들 또 실소유자분들께서는 이쪽 지역에 기대해야 하는 심리가 또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 지역도 어떤 관심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올해는 뭐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8,000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대전의 어떤 관심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정리 삼아서 우리 서 회장님께서는 올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수요층이겠죠. 이분들께 꼭 필요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2020년도 정도 되면 어떻게 가격이 변동할 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기만큼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옛날에 어떤 수요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그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의 투자 심리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또 한 번 올라온 가격은 또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재건축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또 9.13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존에 있는 아파트랄지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많이 사기보다는 신규 아파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하시면 당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아파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우리 지역 아파트 혹시 살 때 유의할 점이나 또 최종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현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을 막고자 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똑똑한 하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또 감안하시고 그리고 큰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구입을 할 때 내가 언젠가는 그쪽에 살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수요적인 입장에서 그런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수요자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갖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